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7월 23일 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67,400달러 마이너스 0.9%, 68,000달러 추세선 맞고 하락. 이더리움 3,400달러 마이너스 2.9%, ETF 거래 확정되니까 단기 차익 매물 빠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미국 시간 23일부터 나스닥 거래가 시작이 되고요. 솔라나 도지도 마이너스지만 리플만 유일하게 메인 알트코인 중에서 플러스로 7월 비트코인 따라서 상승한 몇 안 되는 알트이고요. 리플, SEC와 9월 합의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관들이 리플 신규 매수가 급등하고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 자세히 분석을 하고요. 우선 비트코인 도미너스는 52%로 5월 피크 찍은 이후 2개월 만에 다시 고점을 회복을 했습니다. 알트코인은 리플, 솔라나, 도지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트 따라서 상승을 못한다는 의미로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 시작은 되었지만 작년 10월 이더리움 선물 ETF 승인 때처럼 살짝 올랐다가 쭉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 도미너스는 5월에 이어서 다시 3년 신고점 재도달을 했습니다. 비트코인만 오르고 나머지 알트코인 상승이 약하다는 의미로 이더리움으로 자금 들어오긴 하겠지만 비트코인 ETF보다는 확실히 적은 것은 사실일 거고요. 신뢰도 측면에서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약하고 솔라나, 리플로 갈수록 변동성은 더 커지죠. 비트코인에만 집중하는 것은 미국 빅테크 선호 현상 비슷한 추세입니다. 이더리움이 이더리움 재단에서 얼마든지 추가 발행이나 새로운 사업으로 변동이 올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요. 연중금리나 3번까지 하면 이더리움 포함 알트코인도 상승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인플레이션율 해지와 안전자산 선호 추세로 비트코인이 강세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2019년 여기 구간 8월에 연중금리 인하했었는데 비트코인 도미너스는 폭등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신고점 도달해서 도미너스 상승한 게 아니라 비트는 횡보했지만 알트가 폭락하면서 비트코인 도미너스 급등을 한 거였죠. 알트코인 큰손들이 대량 매도로 비트코인 도미너스 상승을 한 건데 알트코인 대량 보유한 것은 월가 기관들이 아니라 알트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무엇보다 연준이 25bp 금리 인하했다고 해서 대출 비중 높은 알트코인 회사들 순이익이 크게 증가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예금 자금 알트로 들어오기까지는 최대한 버티기 해야 되기 때문에 알트 회사들 긴축 경영에 보유하고 있는 알트코인 팔면서까지 존버를 한다 볼 수가 있죠. 때문에 알트 하락에 비트코인 도미너스는 더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구간의 비트코인 도미너스도 추가 상승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고요. 그렇게 고점 찍고 나서 비트코인 도미너스는 서서히 하락을 했는데 21년 여기 구간 큰 하락 시작된 계기는 연준의 금리 인하로 코로나 발생하고 제로금리가 주요했고요. 제로금리 되면 알트코인들 더 이상 대출금리 부담은 없어지고 일반 투자자들도 낮은 금리에 은행 예금하기보다는 큰 상승 오는 알트코인으로 일부 자금을 투자를 하죠. 결론은 알트코인 최저점에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빠르면 금리나 3번 하는 연말이나 내년 초가 알트코인 풀매수 타임이고요. 하지만 매번 시나리오가 100% 같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당선되기 전에 코인 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도 먼저 반등할 수가 있는 거죠.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만 봐도 1월에 ETF 승인이었는데 미리 정보 알고 있는 세력들은 작년 10월 전 2만 달러에서 싹쓸이 해둔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7월 23일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는 시작이 되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승인 전에 상승 많이 했지만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이라는 선례가 있어서 1월 비트코인 ETF 될 때 따라서 많이 올랐고 정작 ETF 될 때는 큰 반응은 없고요. 작년 이더리움 선물 ETF 될 때가 10월 4일 여기 구간입니다. ETF 승인되고 나서 주봉상 2주는 횡보를 했지만 결국에 큰 상승을 했고요. 하지만 여기 큰 상승이 나자 비트코인 따라서 상승한 거고 ETF 되기 전에는 여기 구간 살짝 올랐다가 빠지면서 역시나 비트코인보다 펀드멘탈 약하다, 개별적인 움직임은 나오지 않는다 생각되었던 구간이었죠. 이더리움 ETF 호재는 이제 끝났고 신규 자금이 앞으로 얼마나 들어올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비트코인도 간신히 7만 달러 회복 중에 7월 마이너스 10% 폭락 온 구간도 있었기 때문에 기관들이 비트보다 펀드멘탈 약한 이더를 당장에 대량 구매하기는 제약이 있어 보이고요. 비트코인처럼 조정 올 때 작은 비중으로 담아가면 되겠지 생각할 듯 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3분기 크라 하드포크 호재가 기다리고 있고요. 이더리움의 스케일링 및 기능 개선 위한 하드포크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갠슬러장 바이든 대통령 후보 사임에 내년 1월 2월 동반 사임 가능성이 상승하고 있고요. 갠슬러의 임기는 2026년까지인데 SEC 의장 사임한다는 발표도 안 했지만 시장에서는 간접적으로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2년 FTX 파산이나 루나 사태 책임론 대두되면서 갠슬러 의장 물러나야 된다는 거죠. 정작 FTX나 루나 사태는 방어 못하고 FTX 파산 이후 코인시장 폭락 오니까 그제서야 알트 시장 제약하면서 안 그래도 약해진 투심을 더욱 위축시키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FTX는 마운트 고스처럼 환불이라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루나 코인만 하더라도 글로벌 손실액이 60조가 넘고요. 코인시장에 긍정적인 트럼프 행정부 집권하게 되면 갠슬러 의장 임기 다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 사퇴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트럼프가 FTX 루나 사태 책임론으로 본보기 삼아서 끌어내리는 거죠. 그리고 7월 17일 SEC의 리플과의 비공개 회의 취소 공지에서도 SEC보다는 리플 측에서 합의를 거절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리플은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자연스럽게 가격 오르고 갠슬러도 자동 사퇴인데 최근에 끝낼 필요는 없다는 거죠. 모든 공을 미국 공화당 트럼프로 돌리고 리플이 트럼프 2기에서 본격적으로 성장하겠다는 생각이 뜻합니다. 갠슬러는 4년 내내 리플 가지고 개인 인기만 상승시키고 마지막에 마무리 짓고 의장직 사퇴하려는 그림인데 조급한 것은 리플이 아니라 갠슬러다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7월 2주차 비트코인 53,000달러에서 68,000달러 반등 올 때 기관들 매매 현황 발표가 되었습니다. 기관들 3주째 매수하고 있고 지난주 반등 올 때 저점에서 싹 쓸어 담았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 이번 반등의 숏 포지션 비중은 78밀리언으로 6월 7월 초 100밀리언보다는 확실히 떨어지면서 이제는 하락 올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데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2주 전 폭락 올 때와 비교를 해보면 비트코인 62,000밀리언에서 76,000밀리언 6만 달러 위에서 대량 팔았다가 다시 5만 달러대 떨어지니까 저점에서 14,000밀리언 싹 쓸어 담았습니다. 이더리움도 1,000밀리언 이상 매수를 했고 솔라나는 400밀리언으로 알트코인 중에서는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요. 특히나 갠슬러 사임하고 트럼프 정권 들어가면 솔라나 먼저 ETF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바네크 21세에서 이미 솔라나 ETF 신청서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리플을 보면 지난주 65밀리언에서 89밀리언으로 기관들 매수가 최근 2년간 가장 폭으로 한 주 만에 상승을 했습니다. 솔라나 못지않게 리플 역시 트럼프 대통령 되면 수혜받는 코인으로 눈치 빠른 기관들 리플을 500원, 600원 저점에서 쓸어 담았다는 점 알 수가 있고요. 리플 비중이 확실히 증가를 했고 나머지 에이다나 체인링크도 기관 비중이 증가를 했습니다. 기관들 한 주 만에 전체 8만 밀리언에서 9만 7천 밀리언으로 저점에 싹 쓸어 담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특히 리플은 평균적으로 70밀리언에서 80밀리언 정도 기간 보유량 유지를 하는데 이번에는 89밀리언이고 다음 주 기간 매매 현황에서 100밀리언 이상 라이트코인까지 리플 보유량 상승을 한다면 리플의 새로운 뭔가가 시작된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들 알지 못하게 배후에서 기관들 쓸어 담으면서 리플 호재 준비를 하는 거고요. 특히 리플 차트를 보면 1000원 구간에서 1년 이상 행보를 했습니다. 작년 7월 14일 부분 승소 이후 1000원 반등 왔다가 600원 하락하고 상승과 하락 반등 1년간 행보를 했었고요. 리플 600원 부근에서 매수하고 900원 부근에서 매도를 1년 동안 계속했다면 수익률이 엄청납니다. 대신 리플이 이렇게 600원 구간에서 저점이 튼튼하게 되면 이번 상승이나 다음 상승에서 1000원 구간 뚫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고요. 일단 리플이 1000원 구간 돌파를 하게 되면 강력한 호재도 낮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거기에 1000원 구간 지지받으면서 2021년이나 2018년 고점 갱신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리플이 장기간 횡보하게 된 메인 이유는 2020년 여기 구간 SEC 소송 때문이었고요. 당시 리플 200원까지 하락은 했었지만 코로나 호재로 인해서 2000원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송 여전히 진행 중이고 SEC의 강력한 리플 규제로 인해서 바닥까지 저점을 찍었고요. 하지만 이런 바닥 구간과 장기 행보 거치면서 대부분의 투자자들 리플을 리또소 또 오르다가 말겠지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비중도 상당히 작기 때문에 다음번 상승에서 리플 가격 폭등한다면 따라서 매수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는 거고요. 리플이 2,000원 상승하면 그제서야 신규 매수 대량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글로벌에서 한국 리플 거래량이 20% 차지하고 최근 업비트 7월 19일 가상자산법 통과로 예치금 이자 도입된 이후 전체적인 거래량은 7월 전보다 2배, 3배 상승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